여러분, 혹시 이런 절망적인 느낌 경험해 보셨나요? 여름 내내 우리에게 기쁨을 주던 소중한 반려식물들이 겨울이 되자마자 갑자기 잎이 노랗게 변하고 떨어지면서 상태가 말이 아닐 때 말이에요. 평소처럼 관리하는데도 뭔가 잘못된 것 같죠? 통계적으로 보면 아파트에서 겨울을 나지 못하는 식물의 약 80%는 우리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저지르는 관리 실수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겨울철 식물을 시들게 하는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실수 프릴가지를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겨울철 정원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가장 까다로운 반려식물들까지도 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아, 참. 바로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식물 중 겨울에 가장 문제아인 식물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어떤 식물이 까칠함의 선두주자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본격적으로 실수를 분석하기 전에 잠시 동안 실내 식물에게 겨울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겨울은 단순히 창밖의 추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이 열대지방인 식물에게 우리 아파트의 겨울은 말 그대로 재앙 그 자체입니다. 짧은 일조량, 중앙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 창문에서 들어오는 찬바람,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자꾸 비료를 주려는 우리의 참을 수 없는 욕구까지요. 식물은 휴명기에 들어가 모든 생육 과정을 늦추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식물을 억지로 깨우려고 하는 셈입니다. 식물이 필요로 하는 것과 우리가 제공하는 것 사이에 이러한 부조화가 대부분의 겨울철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의 절반은 이룬 셈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실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겨울철 실내 식물을 죽이는 주범으로 꼽히는 치명적인 실수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과도한 물주기, 즉 과습입니다. 우리는 식물을 잘 돌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초록 친구를 천천히 물에 빠뜨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겨울에는 햇빛과 온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광합성과 성장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식물이 여름에 비해 물을 훨씬 적게 소비한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름철과 똑같은 스케줄로 계속 물을 줍니다. 화분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이 고이면서 흙 속의 산소를 밀어냅니다. 뿌리는 말 그대로 질식해서 썩기 시작합니다. 잎이 누렇게 변하고 축 처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오히려 물이 부족하다고 오해해서 더 많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기적인 스케줄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물을 주기 전에 반드시 흙의 표면에서 2-3cm 깊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완전히 말랐다면 그때 물을 주십시오. 만약 아직 축축하다면 물조리개를 며칠 더 치워두세요. 식물은 물을 살짝 덜 주는 편이 과하게 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공기 하나 없이 축축하게 젖은 스펀지를 상상해 보세요. 물을 과하게 준 흙 속에서 뿌리가 느끼는 기분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과습만큼이나 치명적인 또 다른 극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물 부족, 즉 건조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이 해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예 반대쪽으로 치우쳐 화분 속을 사하라, 사막처럼 만들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식물은 짧은 기간의 가뭄은 견딜 수 있지만 지속적인 물 부족은 물을 흡수하는데 핵심적인 잔뿌리들을 말라 죽게 만듭니다. 뒤늦게 사태를 깨닫고 바짝 마른 흙에 물을 흠뻑 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살아남은 굵은 뿌리들만으로는 물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건조해진 흙은 수축하면서 화분 벽면과 분리되어 틈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 물을 주면 물이 뿌리 시스템을 적시지 못하고 그 틈을 따라 가장자리로 그냥 흘러내려 버립니다. 결국 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은 계속해서 목마름에 시달립니다. 잎은 마르고 푸석푸석해지며 끝부분이 갈색으로 변하게 되죠.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물은 규칙적으로 주되 과하지 않게 적당량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흙이 너무 말라버린 상태라면 그때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붓지 마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화분을 물이 담긴 받침대나 대야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가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흙 전체가 아래쪽부터 수분을 균일하게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바로 물 온도 문제입니다. 수돗물을 바로 사용하여 차가운 물을 주는 것은 식물의 뿌리 시스템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이 잔뜩 달아올라 있을 때 갑자기 얼음물을 뒤집어 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식물도 똑같이 충격을 받습니다. 뿌리는 비교적 따뜻한 흙 속에 있는데 갑자기 차가운 물이 닿으면 이 급격한 온도 차이가 식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는 식물을 약하게 만들어 각종 병충해에 쉽게 노출되게 합니다. 뿌리가 냉해 차가운 물에 의한 피해를 입거나 부분적으로 괴사할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식물 전체의 영양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깁니다. 특히 난 피커스 고무나무, 마란타와 같은 열대 식물에게는 이런 방식의 물 주기가 매우 위험합니다. 이들은 애초에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견디도록 유전적으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항상 실내 온도와 같은 온도의 물을 사용하세요. 물을 주기 몇 시간 전에 물을 미리 받아 물뿌리개에 담아 두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몇 시간 동안 물이 따뜻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식물의 연약한 뿌리에 해로울 수 있는 수돗물 속 염소 성분도 자연스럽게 제거됩니다. 이제 식물의 생체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겨울이 되면 대부분의 식물들은 휴명기에 들어갑니다. 이는 마치 동물의 겨울잠과도 비슷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식물은 짧은 일조량과 낮은 기온 같은 불리한 환경을 견디기 위해 성장을 늦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명기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실수입니다. 많은 원예가들은 새로운 잎을 보겠다는 기대로 여전히 성장을 적극적으로 자극합니다. 물을 듬뿍 주고 비료를 주고 더 밝은 곳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풍성한 녹색 잎 대신 길게 웃자라고 약하며 창백한 새싹만 얻게 될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식물은 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에너지를 축적하는 대신 그저 생존의 마지막 힘을 소진하게 됩니다. 결국 식물은 지치게 되고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의 식물이 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존중해 주세요. 물주기를 줄이고 봄까지는 비료를 완전히 중단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좀 더 서늘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식물이 편안하게 잠들게 해준다면 봄에는 왕성한 성장과 아름다운 꽃으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보답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실수와 밀접하게 관련된 다음 실수는 바로 과잉 비료 공급입니다. 비료를 많이 줄수록 더 잘 자란다는 논리는 겨울에는 단언컨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식물은 겨울잠을 자는 상태이므로 영양소를 거의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 시기에 주는 모든 비료는 흙 속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이는 흡수되지 않고 소금, 즉 염분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염분의 농도는 뿌리에 화학적인 화상을 입힐 만큼 높아지는데 이를 배지 혹은 토양의 염류 집적이라고 합니다. 흙 표면이나 화분벽에 하얗거나 누르스름한 침전물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흙이 분명 젖어 있는데도
잎 가장자리가 물이 부족한 것처럼 노랗게 변하거나 마르기 시작한다면 이는 여러분의 식물에게 비료를 너무 많이 준 확실한 신호입니다. 황금률을 알려드리자면 대부분의 실내 식물에게 10월부터 3월까지는 비료를 주는 것을 잊어야 합니다. 겨울철에 꽃을 피우는 식물만 예외적으로 비료를 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일반적인 사용량의 절반으로 줄여서 주어야 합니다. 겨울철 창가는 극명한 대비와 위험이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냉기입니다. 화분을 차가운 돌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창틀 위에 바로 올려두면 뿌리 시스템이 심각한 냉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방 안이 따뜻하더라도 유리창에서는 늘 냉기가 새어나오기 때문에 창틀 표면 온도는 겨우 영상 몇 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지속적으로 찬 환경에 노출되면 정상적인 기능을 멈추고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화분의 흙은 분명 축축한데도 식물은 시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상태를 물 부족으로 착각하고 식물에 물을 계속 주게 되는데 이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결국 뿌리를 썩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단열을 해주어야 합니다. 화분 밑에 스티로폼 조각, 두꺼운 종이 박스, 나무 받침대, 심지어는 오래된 잡지 묶음이라도 깔아주세요. 이 간단한 행동이 공기층을 만들어내어 뿌리를 차가운 표면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 꼭 여러분의 창가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세요. 그 결과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가에 식물을 두는 것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 난방기의 뜨거운 열기 때문입니다. 난방기 바로 옆에 식물을 두는 것은 확실히 식물을 말라 죽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난방기에서 올라오는 뜨겁고 건조한 공기는 잎사귀에 마치 헤어 드라이어처럼 작용합니다. 이 공기는 식물의 뿌리가 수분을 빨아들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잎의 수분을 증발시켜버립니다. 그 결과 잎이 끝은 갈색으로 변하고 푸석푸석해지며 잎이 말리거나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얇고 연약한 잎을 가진 식물들, 예를 들면 고사리류나 칼라데아 같은 식물들이 이런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만약 난방기 외에 다른 곳에 둘 공간이 없다면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라디에이터 위에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식물 옆에 넓은 그릇에 물을 담아 증발되도록 두세요. 아니면 뜨거운 공기의 흐름을 식물과 다른 방향으로 돌려줄 수 있는 특수 차단막, 즉 스크린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건조한 공기를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초록 친구에게 물을 자주 분무해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외풍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해도 식물, 특히 열대 식물에게 찬 공기의 급격한 흐름은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창문과 문 사이에 공기 흐름 경로 또는 창가에 놓인 화분을 치우지 않은 채 환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잠깐의 노출이라도 식물에게 쇼크를 주고 관행각을 일으켜 잎에 동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잎에는 검은 반점이 생기고 노랗게 변하며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모두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식물은 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느라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크게 약해지게 됩니다. 특히 개화 중인 식물에게는 외풍이 훨씬 위험한데 순식간에 모든 꽃봉고리와 꽃을 떨구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겨울의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 때는 항상 식물을 창가에서 멀리 치워 놓아야 합니다. 만약 화분을 옮기는 것이 어렵다면 환기하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신문지나 천으로 덮어찬 바람을 가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에게는 급격한 온도 변화만큼 해로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겨울 햇볕은 참 귀하고 짧게 머물죠. 실내 식물을 키울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 부족한 빛을 보충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해가 짧아지고 햇살도 약해지면서 식물들은 광합성을 할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식물들은 빛을 찾아 창문 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며 자라기 시작합니다. 줄기는 가늘고 약해지고 잎은 작고 옅은 색을 띠게 되죠. 이 현상을 보통 웃자람이라고 부릅니다. 무늬가 있는 품종, 즉 무늬종의 경우 무늬의 색이 흐려지고 평범한 초록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식물이 당장 죽지는 않지만 점차 약해지고 성장을 멈추며 병해충의 공격에 매우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남향 창문이 있다면 빛을 가장 좋아하는 식물들을 그곳 창가로 옮겨주세요. 창문을 정기적으로 닦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러운 유리는 최대 30%의 빛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조 조명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출력과 가격대의 식물 성장 LED 조명, 즉 식물 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단 몇 시간만 추가로 빛을 쬐어 주어도 식물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지며 이 어두운 계절을 별다른 문제 없이 무사히 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빛 부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겨울철에는 오히려 빛이 너무 과도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직사광선입니다. 겨울 햇볕은 여름처럼 강렬하진 않지만 맑고 추운 날에는 의외로 식물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물을 남향 창가에 두었을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차가운 창문 유리가 렌즈 역할을 하면서 햇볕을 증폭시켜 잎에 심각한 화상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화상 자국은 잎에 건조하고 탈색된 갈색 반점 형태로 나타납니다. 겨울철 환경으로 이미 약해진 식물은 손상된 조직을 빠르게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강한 햇볕이 검은색 화분을 과도하게 드는데 이는 창문 쪽에 차가운 냉기와 합쳐져 뿌리에는 치명적인 온도차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이 남향이라 햇빛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전고 시간대에는 반드시 식물을 차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얇은 속지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이용하거나 심지어 창문에 A4 용지 한 장을 붙여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약한 잎들이 타는 것을 막고 식물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집 먼지는 겨울철 식물에게 또 다른 교활한 적입니다. 난방철에는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먼지가 잎사귀를 포함한 모든 표면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요. 우리는 보통 이 회색 먼지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먼지층은 마치 두꺼운 커튼처럼 작동해서 안 그래도 부족한 겨울 햇빛을 차단해버립니다. 그 결과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면서 식물은 충분한 영양을 얻지 못하고 점점 약해집니다. 하지만 문제의 전부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먼지는 식물이 숨을 쉬고 수분을 증발시키는 잎이 표면에 미세한 구멍, 즉 기공을 막아버립니다. 이 중요한 과정이 방해를 받으면 식물은 과열되고 결국 시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먼지 낀 잎은 해충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건조함과 더러움을 좋아하는 응애에게는 완벽한 서식지죠. 해결책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식물들에게 정기적으로 샤워를 시켜주세요. 잎이 큰 식물은 젖은 천이나 스펀지를 이용해 잎사귀를 닦아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반려식물들이 마음껏 숨쉬고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돕는 중요한 관리 활동입니다. 중앙난방은 우리에겐 축복이지만 식물에겐 저주나 다름없습니다. 난방은 실내 공기를 가차없이 메마르게 만듭니다.
겨울철 아파트 습도는 20을 30%까지 떨어지는데 이는 사막과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 집 식물 대부분은 정상 습도가 70, 80%에 달하는 습한 열대지방 출신이죠. 건조한 공기 탓에 식물들은 스스로 열을 식히려고 잎을 통해 수분을 과도하게 증발시킵니다. 하지만 뿌리가 이 손실을 제때 보충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잎의 끝이나 가장자리가 마르고 누렇게 변하며 맙니다. 식물은 생기를 잃고 축 처지게 되죠. 꽃봉골이나 꽃은 피지도 못하고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가습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습기는 식물뿐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도 화분 주변에 물이나 젖은 케람자이트를 담은 접시를 놓거나 식물에 물을 자주 분무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물들을 한데 모아서 배치하면 국지적인 습한 미세 환경이 만들어져 생존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습도를 높이려다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바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은 분무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분무의 효과는 매우 일시적입니다. 수분은 말 그대로 15분에서 20분 만에 증발해버리고 공기는 다시 건조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습도를 유지하려면 하루 종일 분무기를 들고 뛰어다녀야 할 겁니다. 둘째, 모든 식물에게 분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비꽃이나 글로키시니아처럼 잎이 벨벳처럼 솜털이 있거나 보송보송한 식물의 경우 물방울이 닿으면 잎이 썩거나 보기 싫은 얼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셋째, 식물을 차가운 창틀에 두고 분무할 경우 곰팡이병 발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찬 기운, 물방울, 그리고 나쁜 공기 순환은 병원균이 자라기에 완벽한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꼭 분무를 해야 한다면 물이 밤이 되기 전에 마를 수 있도록 아침에 입자가 아주 고운 분무기로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은 자갈이나 굵은 마사토가 담긴 습식 트레이를 사용하거나 아예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겨울은 스트레스가 아닌 식물이 온전히 휴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기에 맞지 않는 분갈이는 식물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일부 초보 가드너들은 겨울에 새 식물을 샀거나 기존 식물의 화분이 좁아 보이면 바로 분갈이를 서두르는데요. 이것은 아주 큰 실수입니다. 분갈이는 잔뿌리가 손상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식물에게는 일종의 심각한 수술입니다. 여름처럼 활발하게 성장하는 시기에는 식물이 금방 회복하고 새로운 뿌리 조직을 키워낼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생명 활동이 둔화된 겨울에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겨울에 분갈이를 한 식물은 오랫동안 병치레를 하거나 잎을 떨구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식물이 아직 활착하지 못한 신선한 흙은 물을 쉽게 가두어 뿌리가 과습으로 썩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모든 계획적인 분갈이는 활발한 성장이 시작되는 봄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겨울철 분갈이는 오직 비상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식물에 물을 너무 많이 주어 뿌리가 썩고 있을 때 뿌리 손상을 최소화하며 긴급하게 흙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겨울철에 유독 두드러지는 또 다른 실수는 바로 부적절한 흙, 배양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식물을 무겁고 밀도가 높은 정원 흙에 분갈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름에는 활발한 증발 덕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이런 흙은 식물에게 치명적인 덫이 됩니다. 흙이 잘 마르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며 그 안에 공급 공기 구멍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토양 속 뿌리는 적당히 물을 줘도 숨을 쉬지 못하고 썩어버리게 됩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경우는 특히 난방기 근처에서 너무 빨리 마르는 가벼운 피트모스 2탄, 기반의 흙입니다. 물을 줘도 하루 만에 흙이 돌처럼 바싹 말라버리죠. 이렇게 흙이 완전히 말랐다가 젓는 끊임없는 반복 주기는 식물의 기력을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모든 식물 종류에는 그에 맞는 올바르게 배합된 배양토가 필요합니다. 다육식물 선인장에게는 배수성이 뛰어나고 모래가 많이 섞인 흙이, 양치식물 고사리에게는 수분 보유력은 좋지만 통기성이 확보된 흙이 필요합니다. 흙을 구매하거나 직접 배합하기 전에 항상 키우려는 식물종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른 토양은 특히 까다로운 겨울철에 식물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겨울은 식물에게 힘든 계절이지만 특정 해충에게는 천국과 다름없습니다. 건조하고 따뜻한 실내 공기는 응애, 깍지벌레, 솜깍지벌레, 총채벌레 같은 해충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시기에 방심한다는 점입니다. 여름에는 식물을 자주 살펴보지만 겨울만 되면 관찰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해충들은 전혀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빛이 부족하고 건조함에 시달려 약해진 식물은 이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이 되죠. 해충은 식물의 수액을 빨아먹어 식물을 더 심하게 약화시킵니다. 이들을 초기에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응애는 잎이 뒷면에 희미한 거미줄을 통해서만 그 존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솜깍지벌레는 솜뭉치처럼 위장한 채 잎 겨드랑이에 숨어 있죠. 따라서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꼼꼼히 관찰해야 합니다. 잎의 아랫부분과 줄기 구석구석을 살펴보세요. 이 불청객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즉시 식물을 격리하고 전문 살충제로 방제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단 한 번의 지연이 식물의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내에 푸른 공간을 만드는 것은 물론 좋지만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식물의 필요가 아닌 미적인 이유로 식물들을 한데 모은다는 것입니다.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양치식물 고사리과 건조한 환경에 강한 선인장을 나란히 두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들은 물주기, 습도, 그리고 필요한 빛의 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식물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면 다른 식물에게는 필연적으로 해를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양치식물을 위해 자주 분무해주면 선인장에게는 과습으로 인한 뿌리 썩음 무름병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혹은 다육식물을 위해 강한 햇빛을 제공하면 그늘에서 잘 자라는 칼라테아는 잎이 타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 조건이 극한으로 치닫는 겨울철에는 이러한 이웃 공존이 더욱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식물들을 그룹화할 때는 비슷한 환경적 요구를 가진 식물들끼리 모아야 합니다. 다육식물만의 공간이나 습한 열대 환경을 좋아하는 식물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관리가 훨씬 쉬워질 뿐만 아니라 식물들이 서로에게 유리한 밑의 환경을 조성하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화분을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광원을 향해 화분의 방향을 급격하게 자주 바꿔주는 것은 명백한 실수입니다. 식물은 가구가 아닙니다. 주변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식물의 IP들은 빛을 가장 효율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광원을 향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분을 갑자기 180도 돌려버리면 식물은 잎이 전체를 다시 광원을 향해 재배치하느라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특히 겨울 동안 약해져 있는 식물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추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분을 아예 돌려주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식물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황금률은 무엇일까요? 화분을 돌려주되 며칠에 한 번씩 조금씩 몇 도씩만 아주 점진적으로 진행하세요. 이렇게 하면 식물이 충격 없이 부드럽게 적응하여 수영이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잎이 큰 식물들, 예를 들어 피쿠스나 몬스테라 같은 식물들에게 적용할 때 더욱 중요합니다. 인터넷에는 커피 찌꺼기, 차십, 설탕물 주기, 마늘 우린 물 분무 등 민간 요법을 활용한 식물 관리 팁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아무 생각 없이 적용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커피 찌꺼기와 차십은 모든 식물에 적합하지 않은 토양 산성화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흙 표면의 공기를 차단하는 딱딱한 막을 형성합니다. 또한 습한 환경에서는 빠르게 곰팡이가 피고 버섯파리 같은 해충을 끌어들입니다. 설탕물은 곰팡이 발생을 촉진하고 다양한 해충을 유인할 수 있으며 각종 진하게 우려낸 액체는 식물의 잎을 손상시키거나 태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민간요법이 해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부 방법은 효과가 있지만 그 작용 원리를 이해하고 특정 식물의 요구사항을 알면서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끼는 식물에 아침에 마시고 남은 커피 찌꺼기를 주기 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찾아보시거나 차라리 식물 전용으로 나온 검증되고 균형 잡힌 비료와 영양제를 사용하세요.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20번째 실수는 흔히 사랑 때문에 망치는 실수라고 불립니다. 바로 노란 잎이 하나만 보고도 당황하는 겁니다. 초보 식집사들은 잎이 하나가 노랗게 변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식물 상태가 나쁘다고 단정하고는 곧바로 구출 작전을 시작하죠. 물을 너무 많이 주고 비료를 줍니다. 위치를 계속 바꾸고 심지어 영양제까지 뿌려줍니다. 이렇게 과도한 보살핌을 받은 식물은 사실 자연적인 과정에 따라 오래된 잎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있었을 뿐인데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시들어 죽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겨울에 아래쪽에 있는 오래된 잎이 몇 개가 노랗게 변하거나 떨어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식물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식물을 먼저 관찰하십시오.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해 보세요. 만약 다른 잎들이 모두 푸르고 싱싱한데 아래쪽 한두 개만 노랗게 변하고 있다면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잎들만 깔끔하게 제거하고 평소처럼 조용한 겨울 관리 모드로 계속 돌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만 되면 우리 집을 식물들의 무덤으로 만드는 가장 흔한 실수 20가지를 모두 짚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겨울철 식물 관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주된 임무는 식물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손실로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은 줄이고 비료는 완전히 끊고 찬바람과 건조한 공기를 막아주는 것.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식물들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내 기둥입니다. 이 조언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식물 컬렉션을 봄까지 건강하게 지켜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언급된 실수 중에서 이게 문제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든 의외의 발견이 있었나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던 실수가 있었는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갑시다.